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18년 온 세계가 주목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한 사람의 극적인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한 예술가의 이야기. 오늘 그 진실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영철. 북한에서 이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예술단의 단장. 북한 문화예술계에서 최고 엘리트로 인정받는 자리였죠. 그는 예술혁명의 표상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대본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예술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예술만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북한에서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연, 모든 무대는 철저한 검열을 거쳐야 했고 권력자의 의도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무용수들의 미소조차 지시받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공연을 마치고 막이 내려가면 저는 혼자 무대 뒤에서 울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술인가? 하고 자문했죠. 하지만 그 질문조차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예술가였지만 마음속에는 갈증이 쌓여갔습니다. 진짜 예술을 하고 싶다는 갈증,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다는 갈증. 그 갈증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 어느새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겨울,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 예술단이 파견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단을 총괄할 단장으로 박영철이 선발되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그곳은 우리가 평생적이라고 배운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출발 전 그는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대 한국 사람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지 마라. 허가 없이 숙소 밖을 나가지 마라. 모든 행동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수십 개의 금지 사항과 경고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2018년 2월 평창에 도착한 그는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는 것도 아니었고 미군들이 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숙소 창문으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통행증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여기는 다르구나라고. 그러나 그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죠. 공연 준비를 하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이 낯선 자유의 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연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박영철 단장은 한국의 무용수들과 함께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한국 무용수가 자신의 동작을 자유롭게 변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무용수를 불렀습니다. 왜 정해진 대로 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단장님, 예술은 관객에게 묶이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마음에서 태어나야 해요. 제가 이 동작에서 더 많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검열도 지시도 통제도 없는 세계.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예술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철 단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만든 예술은 진짜 예술이었을까? 내가 평생 해온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
잠깐이나마 자유롭게 걸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시민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목도리를 흔들며 그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에게 따뜻한 호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적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숙소로 돌아와 혼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바친 신념과 새롭게 본 진실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올림픽 일정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철 단장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비밀스럽게.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오늘이 진짜 내 인생의 첫날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단원들과 경호원들이 짐을 싸는 동안 그는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몸에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마음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2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전에 접촉한 한국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잡히면 어쩌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한국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질문에 박영철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박영철은 그곳에 남겨두고 새로운 박영철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그 후 몇 시간은 악몽 같았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미친 듯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보호시설에 도착한 그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 많은 상품들, 선택지들. 저는 30분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이걸 내 마음대로 골라도 되는 건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정말 크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감시받던 삶에 익숙해진 그에게 감시가 없는 삶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이상하죠? 자유가 두려운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를 관찰하며 계속 놀랐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젊은이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죠. 북한에서는 계급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가진 자를 적대시하고 증오하라고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왜 싸우지 않을까 의아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아, 이게 정상이구나. 내가 비정상 속에서 살았던 거구나라고. 복지센터를 방문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를 또다시 눈물 짓게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스템이 있더군요. 국가가, 사회가, 시민들이 함께 돕는 시스템. 북한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정작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하지만 자유의 달콤함과 함께 견딜 수 없는 죄책감도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함께 일했던 무용수들이,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검열 속에서, 통제 속에서 예술을 하고 있겠죠. 나만 도망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루하루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박영철 단장은 북한 출신. 예술가 모임에서 젊은 탈북 청년들에게 춤과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예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검열도 없고 지시도 없고 그저 순수하게 예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에요.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 위험한 선택을 하셨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예술을 지키려면 먼저 나 자신을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예술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대 조명을 받으며 눈을 감았을 때 느꼈습니다. 이 빛은 평양에서도 평창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진짜 자유의 빛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말합니다. 탈북은 도망이라고. 하지만 박영철 단장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62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8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이제야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박영철 단장의 이야기가 그 순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